안녕하세요. 혹시 정부 입찰, 특히 그 제안 요청서 RFP 공고만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그런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성공적인 수준은 공고가 나기 훨씬 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이미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RFP 형성 작업이라는 걸 해요. 제안 요청서 내용이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아, 미리 작업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전략이 중소기업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팀이 없어도 전략이랑 타이밍, 그리고 좀 용기만 있으면요. 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판을 미리 설계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식 공고 전에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방식 자체예요. 예를 들어 기관이 특정 조달 방식, 이미 등록된 업체 리스트 같은 걸 선호하더라도요. 우리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 있다면요. 다른 방식이 있다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완전 경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기본 계약 방식 같은 거요. 이런 걸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나 계약 담당자에게 제안해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더 효율적이고 또 결과도 좋은지 설득하는 거죠. 아, 계약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제안한다. 혹시 가격 경쟁,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 말고 기술력을 좀 내세우고 싶을 땐 어떻게 하죠? 보통 싸게 하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평가 기준이랑 배점에 미리 영향을 주는 겁니다. 최저가 방식 대신에 가치 평가 방식,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품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기술이 왜 특별한지,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자료, 백서 같은 걸 미리 주는 거죠. 아니면 과거 성공 사례나 핵심 인력의 경험 같은 걸 중요한 평가 요소로 넣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아, 미리 우리 강점을 어필하고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군요. 만약에 지금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범위 SOW가 좀 오래됐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사업 범위나 요구 성능 역시 개선 제한이 가능합니다. 계약 담당관이나 실제 사업을 쓰는 최종 사용자에게 더 효율적인 기술이나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같은 걸 구체적인 문구로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아예 다음 사업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다음번엔 이걸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미리 숙제를 해주는 셈이죠. 계약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5년 계약이 처음부터 부담스럽다면 1년 기본 계약하고 성과 좋으면 연장하는 옵션을 제안하거나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요건도 재밌네요. 가끔 보면 특정 자격증만 너무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실력은 다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핵심 인력의 자격 요건, 이것도 미리 조율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특정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 성과가 더 뛰어난 인력이 있다면 초기 접촉 단계에서 그 사람 이력서랑 구체적인 성과 지표, 이전 고객 추천서 같은 걸 같이 내면서요. 이런 경험이랑 성과도 중요한 자격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자격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보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설 위치나 보안 등급 같은 조건도요. 우리가 특정 지역에 강점이 있는데 이전 계약에서 불필요하게 전국 지원이나 너무 높은 보안 등급을 요구했다면요. 지역 기반 모델이 비용도 절감되고 대응도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부분을 미리 만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이걸 중소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자원이 좀 부족할 텐데요. 네, 핵심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관계, 마지막으로 가치 제공입니다. 첫째, 모든 기관을 다 상대할 순 없으니까 이미 관계가 있거나 실적이 있는 한두 개 기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집중. 둘째, 그냥 이메일만 띡 보내는 게 아니고요. 산업설명회 같은 데 참석하고 담당자들,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 나 계약 담당관, COR 같은 분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 회사 역량을 맞춤형으로 설명해야 하고요. 또 관련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링크드인 같은 것도 활용해서 진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가치 제공이에요. 그냥 잘 지내시죠? 이런 거 말고요. 상대방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예를 들면 뭐 사업 범위 초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유사 성공 사례, 최신 기술 동향 요약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먼저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넷째, 만약 하청업체라면 그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 계약업체나 사업 담당자랑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진짜 고민이 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 입찰은 언제쯤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 수집이고 또 관계 형성이거든요. 위장된 형성 활동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청 경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섯째, 정보 조청서 RFI나 사전 규격 공고 같은 초기 단계 문서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랑 논리를 담아서 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들도 다 읽어보거든요. 똑똑하고 목표가 뚜렷한 답변은. 네네. 마지막으로 설령 우리가 최종 주 계약업체가 안 되더라도 마치 주 계약업체처럼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사업 로드맵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제안하면서 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주 계약업체처럼? 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도 더 나은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여서 판을 짜는 것.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타이밍, 그리고 미리 가치를 보여주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은 이걸 뭐 당연하게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거죠. 일찍 시작해서 우리 강점이 잘 반영되도록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성공적인 수준은 RFP 공고 훨씬 이전에 이런 적극적인 사전 활동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RFP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기 소통이나 가치 제공 활동이 공식 입찰 과정과는 좀 별개로요. 기관과의 어떤 깊은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진 않을까요? 아, 신뢰 구축과 또 다른 기회. 네. 그리고 주 계약업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걸 넘어서 여러분 회사의 어떤 사업 준비 상태나 잠재력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